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요즘 정말 핫하죠. 보스턴 사이언티픽 BSX를 심층 해보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기업이 나타나서 혁신적인 기술 하나로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성공의 이면부터 미래의 그림자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저력을 알려면 먼저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4천억 원인데요. 놀라운 건 이게 2024년 이후에 그것도 단 하나의 제품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성공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의료기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 바로 50만 명입니다. 이건 그냥 판매량이 아닙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의 수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제품이 나오자마자 경쟁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장을 장악했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매일 환자를 보는 의료 현장에서 이 기술은 믿을만하다는 확실한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뒀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세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다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그 획기적인 제품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돈을 버는 아주 영리한 방식,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이걸 두고 얼마나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내다보는 미래 계획은 어떤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파라펄스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심방세동이라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는 심장 조직을 뜨거운 걸로 지지거나 아니면 차갑게 얼려서 해결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멀쩡한 식도나 신경까지 다칠 위험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라펄스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짧고 강력한 전기를 이용해서 딱 문제 있는 심장세포에만 아주 미세한 구멍을 내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콕 집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시술 시간은 확 줄고 부작용 위험도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만 하죠. 이렇게 더 안전하고 더 빨라졌으니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파라펄스 제품 하나 때문에요. 관련 사업부 전체 매출이 전년보다 무려 64%나 뛰었습니다. 64%요? 이건 의사나 병원들이 제발 이런 것 좀 나와라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제품 하나가 어떻게 회사의 전체적인 돈 버는 구조, 즉 비즈니스 모델과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가 바로 이 파라펄스가 속한 심혈관 쪽이고 이게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시경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의료외과 부문인데 이쪽이 또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죠. 이 회사가 돈 버는 방식이 정말 똑똑합니다. 면도기랑 면도날, 아니면 게임기랑 게임 타이틀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일단 병원에서 파라펄스라는 비싼 게임기 본체를 사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시술을 할 때마다 일회용 소모품인 전용 카테터, 그러니까 게임 타이틀을 계속해서 사야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구독 모델이랑 비슷한 거예요. 한번 발을 들으면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의사들이 이 장비에 한번 손에 익으면 다른 회색 걸로 바꾸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걸 바로 락인 효과, 즉 가두리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의견이 딱 갈립니다. 이건 무조건 더 간다 하는 쪽이랑 아니다 이제 꼭대기다 위험하다 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양쪽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좋게 보는 쪽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이 사람들은 이 회사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강세론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선점 효과입니다. CEO가 직접 말했죠. 50만 건 시술했다고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0만 번이나 시술을 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의사들 손이 이 기기에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병원 시스템도 여기에 다 맞춰져 있고요. 이걸 다른 걸로 바꾸려면 돈도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강력한 성벽, 즉 경제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좋게 보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첫째,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심장병 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시대적인 흐름이죠. 둘째,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이 돈으로 계속 새로운 기술을 사들이면서 혁신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전략도 아주 영리해요. 다른 잘 나가는 제품이랑 묶어서 파는 식으로 병원 내에서 입지를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이 화려함 뒤에 아주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그 위험의 정체는 바로 거인들의 등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료기기 업계의 공룡들이죠. 메드트로닉, 존스앤드존슨 같은 회사들이 이 시장에 드디어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좀 삐걱거리고 있어요. 존스앤드존슨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잠깐 멈췄고 메드트로닉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가진 돈, 기술력, 그리고 기존에 깔아놓은 영업망을 생각하면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죠. 이게 바로 약세론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실제로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보스턴이 먼저 시작해서 좋긴 한데 한 1, 2년만 지나면 지금처럼 최고라고 말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요. 기술이라는 게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언제든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바로 약세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미래의 좋은 점을 이미 다 끌어다 쓴 가격이라서 작은 나쁜 소식 하나에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좀 꺾이는 모습도 보이고 또 멀리 보면 2028년부터는 핵심 특허도 하나 둘씩 끝난다고 하니까요. 이런 위험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이런 위협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20년에는 더 좋아진 신제품을 내놓아서 기술적으로 더 앞서 나가고 2027년에는 아예 다른 질병 치료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시장을 넓히고 그 이후에는 AI까지 도입해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계속 도망갈 테니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하는 거죠. 이런 계획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 이상 성장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시장의 걱정? 우리는 자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준 셈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숫자, 기술, 경쟁,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삶이 나아지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바로 의료 기술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딱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 정말 대단한 출발을 한 건 맞습니다. 누구도 부정 못하죠. 하지만 이제 돈 많고 힘센 거인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먼저 퍼놓은 기술이라는 해자와 의사들의 습관이라는 해자가 저 거인들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깊고 넓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스스로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날카롭고 기쁜 이야기는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됩니다.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다른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